세일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자, 우리 세일링 포트에서 킬이 있고 러더가 있고 프로펠러가 있고, 일반적인 우리 세일 노트를 봤을 때 이제 마스트가 하나인 방식을 슬루프라고 해요. 슬루프에서 우리가 세일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우리가 보통 여기에 달려있는, 지금 붐에 달려있고 메인 세일에 달려있는 이 세일을 보통 우리가 메인 세일이라고 한다. 메인 세일, 요 빨간색 부분 있는 세일을 우리가 메인 세일한다. 그리고 이 포스테이, 마스트 기준으로 이 선수 부분에 있던 이 와이어, 보통 와이어가 있는데 이 여기에 달리는 세일을 헤드 세일, 세일을 보통 집 세일을 한다. 집 세일을 한다. 근데 집 세일을 하기도 하고 제노아라고 하기도 해. 제노아. 자, 제노아랑 집 세일이랑 차이가 뭐냐면, 마스트에 걸리는 이 부분을 기준했을 때 이 포스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을 내려. 수직이 되게끔. 수직이 되게끔 내렸을 때 이 데이터, 지금 여기서부터 요 사이의 길이를 만약에 A를 하자. 자, 집세를 다시 그릴게요.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헤드셀 모양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마스터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된 경우는 A. 근데 A라는 값보다 이게 더 크잖아. 마스터를 넘어가지고. 그럼 이게 요 길이를 만약에 A를 했을 때 요 길이가 만약에 1.7A가 된다. 뭐 1.2A가 된다. 그러면 혹은 좀 더 작아가지고 1.35A가 된다. 길이가. 이 마스터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넘어가는 130% 더 기냐, 이 길이를 100%라고 했을 때 130% 되냐, 170% 되냐, 110%가 되냐에 따라서 100%보다 넘으면 우리가 제노아라고 부른다. 그리고 100% 이하를 집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 자, 마스트보다 더 뒤로 와 있죠. 클루가. 클루 부분이 더 뒤로 와 있으면 제노아를 부르고, 보통 집 마스트 근처에 있는 볼을 보통 100%, 103%, 105% 이런 것도 보통 집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요쯤 되는 거를 100이라 부른다. 그리고 조금 더 강풍이어가지고 세일을 줄인 경우 있어. 뭐 95%, 90% 혹은 셀프 테킹에 가서 좀 줄인 경우. 그럼 이것도 다 집이란다. 자기 배에서 쓰는 세일 중에 세일이 크루징 팬 같은 경우도 보통 하나만 들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팬텀처럼 집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 5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때 제일 약한 바람일 때 쓰는 세일을 집 1번이라고, 그 다음 조금 더 센 바람을 쓸 때 쓰는 세일을 이제 집 2번이라고, 보통 집 3번은 보통 20노트 이상, 25노트 좀 넘어갈 때 쓰는 사람, 내구성도 좋고 튼튼하게 튼튼하고. 자, 이거는 면적이 제일 크겠지. 가장 라이트 윈드 때, 바람이 약할 때 쓰는 세일이기 때문에 면적도 크고 자기 가진 것 중에. 근데 보통 우리 팬텀처럼 집 세일이 작은 배들, 프랙셔널 리그리고 VSB여서 뭐 제노아를 쓸 수 없는 배들은 집 1번과 집 2번 크기가 보통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집 1번을 사용할 때는 보통 바람이 한 3노트에서 뭐 한 7, 8, 9노트 정도까지는 우리가 라이트 윈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드 헤비 같은 경우는 뭐 10노트 넘어가지고 10노트, 12 뭐 정도까지 쓸 수 있긴 한데, 10노트 넘어가지고 20노트 이상 정도 될 때까지는 우리도 집2를 사용해요. 레이스 나갈 때도 바람 상황에 따라서 세일을 교체하면서 나가거든. 세일의 형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두께라든지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바람에 맞게끔 그 형상이 다르다. 뭐 여튼 보통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쓴다. 이해했죠?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집 세일이 끝났고 메인 세일. 자, 세일은 보통 우리 메인 세일부터. 메인 세일 그려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세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으면 앞에가 살짝 이렇게 불러 있어. 밑에도 살짝 불어 있어. 자, 뒷부분도 살짝 이렇게 불어 있어.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이 메인 세일 할 때, 자, 우리는 이거 마스트 위에서 당겨오는 줄, 이거를 보통 헬리아드라고 하는데, 이쪽에 걸리는 줄을 헬리오라고 한다. 헬리드. 자, 여기서 걸린 이 부분을 헤드. 이 부분을 헤드. 자, 우리 이 구준액 부분에 걸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택을 한다. 자, 이 뒷부분에 걸리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클로라고 한다. 클로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 이 부분의 용어도 알고 싶어. 꼭지점에 대한 그 용어도 헤드, 택, 클로라고 알았는데 이제 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어. 이 메인 세일 그리고 이 세일을 봤을 때 앞쪽, 선수 쪽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한다? 러프로 간다. 자, 뒷부분을 우리가 리치. 자, 이 바닥 부분에 있는 거를 우리가 푸시한다. 푸시한다. 글자가 좀 이상한 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다른 세일도 다 똑같다. 다른 세일도. 자, 메인 세일 이렇게 생겼지만 자, 집 세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딱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자, 자세히 보면 살짝 S처럼 돼 있어. 이게 좀 오버해서 그린 거긴 한데 거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 테스트 해볼게요. 이 집세일도 올린 마찬가지로 여기 걸리는 이 꼭지점 부분을 우리가 헬리아드에 걸리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헤드. 우리 앞에 있는 택, 여기 포스트의 앞에 끝에 택. 우리 끝에 시트, 집 시트, 제나 시트가 걸리는 이쪽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클로를 한다. 클로를 한다. 근데 우리 아까 메인 세일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는 다르게 생겼죠. 하지만 똑같다. 똑같다. 자, 택과 헤드 사이 이쪽 부분을 뭐라고 한다? 러프. 자, 헤드와 클로이 사이를 뭐라고 한다? 리치. 자, 클로와 택, 이 사이를 뭐라고 한다? 풋. 오케이. 너무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집 세일과 메인 세일만 세일이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가 파워 스프링 나와가지고 코드 제로라는 셀이 있어. 코드 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집 세일이 작은 배들은 특정 각도, 바람이 뭐 55에서 뭐 110도, 이게 크로스홀즈잖아요. 바람이 오게 올 때. 그럼 이렇게 올 때 바람 세일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쓸 수 있는 색을 우리가 보통 코드 제로로 표현한다. 이런 세일도 있어요. 자, 이런 세일도 마찬가지로 풍산일 때, 빔 풍산 뭐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큰 제너처럼 생겼어. 큰 제너처럼 생겼어요. 코드 제로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리치가 좀 열린 셀이 있고, 리치가 좀 바짝 붙은 셀이 있고, 이거 뭐 푸시 좀 더 긴 셀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것 또한 여기도 헤드, 택, 클루, 러프, 풋, 리치 똑같다. 우리 풍화에서 쓴 세일, 제네커는 또 세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110도, 바람이 세게 따라서 다른데 110도에서 뭐 165도, 바람이 셀 때, 뭐 좀 약할 때, 100도 이렇게 올라가서 사용하는 세일인데, 이제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이 상황에서 바로 불 때, 자, 바람이 이쪽 방향에서 바람 불어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세일이다. 이렇게 쓰는 세일이다. 자, 그 같은 경우는 자, 파워 스프링이 있거나 파워 섬수분에 올라가서 이렇게 헤드, 클루, 그 다음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그린다.
자, 풍화테 쓰는 세일 제네커 그리고 어시메트릭 스피네커 라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스페네커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네커? 제네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헤드, 이 부분을 텍, 이쪽 부분을 클루. 맞나요? 자, 그러면 텍과 헤드 사이 이 부분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러프. 자, 헤드와 클루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 리치. 클루와 텍 사이 이 바닥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풋. 기가 막힙니다. 자, 다 이랬죠? 이제 배를 이렇게 봤을 때 앞쪽 부분에 보통 다 러프라고 한다. 이해했죠? 시메트릭 스피네커라고 했어요. 스피네커라고 보통 하죠. 스피네커. 자, 스피네커 4를 사용해서 세일이 이렇게 펴지는 게 있어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이 같은 경우는 시메트릭. 그림 좀 이상한가? 그림실이 좀 부족하니까 이해해주세요. 이 가운데 지점 통해서 자, 대칭인데 대칭. 똑같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 뭐라고 한다고? 헤드. 이 부분 뭐라고 한다고? 텍? 텍도 되고 클로도 되죠? 아니요, 보통 클로로 해요. 아 그래요? 둘다 클로예요? 클로라고 해요. 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할까? 그 부분은 붙이라고? 러프로 해요. 러프예요? 이 부분도 러프로 해요. 아, 이 부분을 보통 푸시한다. 자, 동일하죠. 동일한데 왜 그러냐면 세일 날려보면 이쪽 부분이 러프가 돼. 반대편 폴을 이동해서 자이빙하거나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러프 되고 이쪽 부분이 러프 돼. 바닥은 계속 푸실 거고 헤드는 헤드고. 그럼 이쪽 부분이 시트가 오거든요. 스피네커 시트 혹은 플러스로 가이주랑 스피네커 시트 두 개 다 사용하는 배는 뭐 스피네커 시트 있고 가이주도 오고 가이주도 오고 4개의 줄을 쓰거나 아니면 제 입사 같은 경우는 줄을 하나만 써. 한쪽만.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럼 이 줄이 시트에 걸리는 부분을 클루라고 한다. 러프 되고 클루라고 한다. 제네커보다 스피네커는 좀 더 각을 좀 더 뚫어가지고 아까는 110도, 뭐 100도까지도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도에 썼다고 하면 배가 이렇게 갈 때 스피네커 같은 경우는 각이 더 좁아요. 더 좁은 각에 쓸 수 있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135도, 뭐 145도, 뭐 165도, 170도 이렇게 바람 따라 다르지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셀이다. 조금 더 바람이 부는 것보다 조금 더 각을 떨어서 한다. 자이빙하는 그 방법. 제네커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10노트 분다. 10노트 트윈드 10노트 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목표 지점이 여기야. 골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가 여기 있어요. 자, 세일을 피고 갈 거야. 그러면 배가 여기 있어. 우리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아. 항상 말하지만 대각선 갔다가 대각선이 더 빨라. 근데 얼마큼 대각선 가느냐 그건 잘 몰라. 근데 스피네커 가는 배와 제네커 피는 각은 아까 세일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만약에 10노트 분다고 했을 때는 제네커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각도로 간다고 하면 스피네커를 치는 배는 조금 더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이지. 조금 더 각을 조금 더 내려서 탈 수 있어. 그래서 스피네커도 바람이 안 불면 안 불수록 조금 더 럽쳐서 가긴 해야겠지만 바람이 더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더 좁혀지만 이 VMG 컷은 타는 것마다 그리고 보트 핸들링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 실제로 본다고 하면 보트 컨트롤이 좋은 배들 보면 제네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직선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아. 실제로 보면 보트 스피드가 죽었을 때는 각도를 많이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옆으로 갔다가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스피드가 점점 올라가면 어페럴 윈드 갔다가 계속 변해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 어느 한계 지점에서는 계속 쭉 가다가 자이빙 하게 되면 그럼 다시 또 스피드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가고 올려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 실제로는 스피드 근데 보트 스피드를 계속 살려야 돼. 근데 이제 뭐 잘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좀 과장해서 그린 건 있습니다. 우리 배가 선수가 이렇게 방향 보고 있을 때, 자 45도 방향 트루윈드 기준입니다. 어필이 아니고 트루윈드 기준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우리가 45도로 한다. 45도에서 분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부는 거를 우리가 90도로 한다. 자 이렇게 부는 거를 우리가 135도로 한다. 자 이렇게 정풍하에서 부는 거를 180도로 한다. 넘어가서 반대쪽에 부는 것도 135도로 간다. 이렇게 부는 것도 90도로 간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뭐 180도에서 플러스 45도 하니까 225도에 되잖아. 아니야. 그냥 이 우리 보트 가는 이 기준을 봤을 때 몇 도가 도냐. 예를 들어 우리 배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 우리 배가 오노트로 전진하고 있어. 오노트 전진하고 있는데 빔으로 90도로 간다 라고 하면 우리 그 보이지? 저 마스터 꼭대기 보면 이게 있을 거야. 이거 인디펜던트. 배가 만약에 정지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정지해 있다고 하면 90도에서 바람이 불어. 네. 이렇게 표시되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5노트라고 하고 있다. 혹은 7노트 가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느끼는 어페럴 윈드 바람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이렇게 변해. 어페럴 윈드.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풍상을 가는 거 아니야? 맞아. 빔은 이렇게 가는 거야. 혹은 우리 보트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앞으로 가.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45도 크로스홀더로 간다고 했을 때 크로스홀더 했으면 우리는 이 그림이 이쁘게 그리자. 그림이 이쁘게. 자. 했을 때 크로스홀더 가는데 자 가만히 있는 경우 우리 보트 스피드가 없어. 0노트야. 0노트야. 그러면 바람이 45도 분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위에 표시하는 게 45도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5노트로 간다든지 6노트로 가고 있다. 6노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표시되지만 45도 표시되지만 6노트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페럴 윈드는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인디펜던트 보고 내가 그거를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할 수 있지. 할수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만약에 감각으로. 내가 보트 스피드가 빨라져가지고 그 윈드 페넌트가 점점 각이 0도에 가깝게 오면은 내가 봤을 때는 노고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이제 세일 러프, 세일 텔테일 이런 거 다 보면서 가면 되지. 그리고 그 똑같은 45도 하더라도 우리 바람이 약해가지고 뭐 배가 2노트로 가고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바람이 약하면 갈수록 45도로 갈 수 없고 뭐 50도 이렇게 떨어야 돼. 55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가야 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바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크로스홀드가 무조건 45도 딱 불어서 간다. 이게 아니야. 바람이 약하면 배마다 조금 다른데 조금 더 레이싱성에 강한 배들은 45도보다 더 안으로 떨어지고 우리 팬텀 같은 경우도 45도에서 더 안으로 떨어뜨리고 스피드가 바람이 좀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그러니까 뭐 한계치가 있지. 뭐 15노트 정도까지라고 했을 때 6노트보다 10노트 때 각을 더 칠 수 있고 10노트보다 12노트 때 각을 더 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세일링 할 때 그 트림 할 때 말이죠. 윈드 페넌트를 보고 참조하죠. 참조. 어페럴 윈드로
그 세일을 쳐야 돼요? 아니면 트루윈드로 세일을 쳐야 돼요? 자, 보통 그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이제 어페럴 윈드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데이터는 저희는 트루윈드로 체크합니다. 계속. 트루윈드 체크하다가 어페럴 윈드 참고해. 참고하는데 아까 통화 때 제네카 표 가면 이렇게 자력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지. 네. 어? 네. 스피드 붙여가지고 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간다. 135도로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간다.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스피드가 만약에 지금 10노트가 반을 불었어. 근데 8노트가 반을 불었어. 아니, 6노트 하자. 6노트가 반을 불었어. 우리 보트 스피드가 만약에 지금 2노트야. 2노트야. 그러면 6노트로 바람이 분다 했을 때 보트 스피드가 어페런드 윈드는 그렇게 높지 않아. 근데 만약에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만약에 4노트를 지금 달리고 있어. 트루윈드는 6노트야. 그러면 실제로 느끼는 바람은 지금 2노트 달릴 때보다 4노트 달릴 때가 더 강하게 느끼는 거지. 이 만약에 이건 7점 어페럴 윈드가 7.2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9 가까이 나오겠지. 9 가까이 나와. 그러면 7.2로 바람 맞는 게 빠르겠어요? 9노트로 받는 게 빠르겠어요? 9노트로 받는 게 더 빨라. 배도 더 빨라고? 그러면 7노트보다 9노트가 각도 더 잘 칠 수 있어. 똑같이 어떤 배는 6노트 부는데 어떤 배는 2.5노트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배는 4노트로 갈 수도 있어. 그럼 그거를 계속 컨트롤 해가지고 어페런드를 계속 살려가지고 컨트롤하면서 가야 돼. 근데 일반 동호인분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45 맞추면 계속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숙하게 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타면 더 이쁘게 탈 수 있지. 그럼 그 스피드에 따라서도 세일명 똑같은 지금 6노트 부분인데 혹은 똑같이 10노트 부분인데 스피드가 붙지 않은 크로스월드에서는 지금 세일명을 이렇게 바꿔서는데 내가 스피드 붙여고 가면 갈수록 내 스피드도 빨라지고 어페럴 윈드도 더 빨라지네? 그럼 그에 따라서 세일 트림을 조금씩 바꿔면 타면 돼. 플러스로 거기서 이제 내 침로도 살짝 변경되지. 예를 들면 45도에 바람 불지만 똑같이 지금 10노트로 45도에 불지만 우리 스피드가 붙으면 붙을수록 각은 더 올라가요. 이 앞에 배가 우리가 동호인들 실수 많이 하는 게 앞에 배가 저렇게 각을 치고 가. 그럼 나도 우리 배가 비슷하니까 앞에 따라갈 수 있다고 따라가면 우리는 계속 쳐져. 스피드가 붙으면 붙을수록 킬과 러더의 횡률력이 더 크게 이길 수 있거든. 그러면 스피드 붙여서 쭉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피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배가 간다고 나도 가버리면 이제 횡률력이 부족한 거지. 그러면 실제로 가는 건 이렇게 가려고 느끼지는데 가면 쭉 밀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크루징 할 때는 크게 상관없고 그냥 가면 되니까 우리 조금 둘러가더라도 기름 좀 더 쓰면 되고 조금 둘러가더라도 태킹 한번 더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타려고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금 많은 게 아니고 세일의 헤드, 클루, 택 그리고 러프, 리치, 풋 이것만 주위에서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딱 보자마자 바로 할 수 있게끔